안녕하세요, 락규입니다. 오늘은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인도명령 그리고 부동산 강제 집행하는 절차까지 빠르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자소송 사이트를 접속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서류 제출, 민사집행 서류에서 부동산 등 집행을 클릭을 하고요.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요. 경매로 낙찰받은 사건 번호와 채무자 성함을 입력을 합니다. 채무자 성함 같은 경우는 경매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그리고 당사자 작성으로 들어가는데요. 먼저 신청인 작성 같은 경우는 내 정보 가져오기를 통해서 쉽게 갖고 올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겠죠. 그럼 여기에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 연락처까지 적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둘 다 작성이 완료가 된 거겠죠. 신청 취지에서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하고요. 여기 아래 제가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신청 이후에는요, 여기 보고 계신 것처럼 이 사건에 관한 신청인은 언제 매각 대금을 내서 피신청인에게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라고 작성을 하고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파일 첨부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거라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경매를 낙찰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사용했던 대금 완납 증명서,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 그리고 부동산 표시, 이렇게 세 개만 첨부를 하면 되는데요. 매각 대금 완납 증명서 같은 경우는 사진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약 한 3만 원 정도 결제가 되고요. 그로부터 아주 빠른 시간, 한 10일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정문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전달이 되고요. 저에게도 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라는 주문의 결정문을 받은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받고 협의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도명령서를 받아놨는데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을 해야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이런 인도명령 강제집행 절차는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반드시 법원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프라인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민사집행계로 방문을 합니다. 재증명 열람복사 접수계에 가야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재증명 신청서를 받아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인도명령 결정문에 받았던 그 사건 번호를 적고, 채권자는 저죠, 채무자는 상대방이고요. 여기에 내용을 적으면 되는데, 집행문, 송달 증명, 그리고 결정 정보는 제가 잊어버려서 재발급 받았어요. 그래서 총 3통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수입인지를 같이 내야 되는데, 법원 안에는 은행이나 우체국이 있죠.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체국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문을 하실 때 여기 수입인지를 미리 구매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1,000원 하나 500원짜리 2개를 구매를 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발급 대상자 성명, 여기 피신청인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수입인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인도명령 결정문이와 집행문, 이 모든 서류를 받았다는 송달 증명서를 발급을 받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딜 가냐, 이제 집행관실로 가야 됩니다. 집행관실은 보통 경매법정 인근에 있어요. 바로 옆에 집행관실이 있었고요. 방문을 하면요, 이렇게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제집행 신청서 예문이 이렇게 있거든요. 채권자의 내 이름, 채무자의 상대방 이름과 개인정보를 적고요. 간단하게 내용을 적으면 금방 끝납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부를 가져가야 돼요. 개인이면 아마 주민등록 등본을 가져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법인 기준이기 때문에 법인 등기를 준비해서 같이 제출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런 걸 줍니다. 접수증과 납부서를 줘요. 납부서의 금액을 한번 볼 텐데요. 30만 원 정도 되죠. 그 3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의 납부서를 줍니다. 법원 내에 있는 은행으로 방문을 하는데 보통은 현금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대기자가 많은 경우에는 무인 납부기에서도 체크카드로 수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우측 상단에 보면 법원 집행관 보관금 납부가 있고, 우리는 집행관 보관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민사 예납금으로 해서 이 내용으로 카드를 꽂고 납부를 하면 바로 결제가 완료가 돼서 이렇게 영수증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정말 끝나요. 그래서 미리 수입인지만 준비를 해서 가시면 한 30분이면 이 모든 절차를 끝낼 수가 있고, 넉넉 잡고 1시간 정도 시간을 잡고 가시면 여유롭게 모든 절차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앞에 했던 인도명령 결정이나 인도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진행하는 이 강제집행 절차를 법무사에게 부탁을 하려면요, 한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만 해도 50만 원 정도는 아낄 수가 있는 절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주일 정도 안에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인도하라는 최고서가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주 정도면 계고장을 가지고 집행관이 나서서 최종적으로 집행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내용은 법원마다 조금씩 절차나 기간에 대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은 거의 한 평당 10만 원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30평대 아파트나 300만 원 넉넉 잡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삿짐 센터와 인부, 사다리차, 보관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나오는 금액인데, 만약에 그 전에 끝난다라고 한다면 이미 지불했던 예납금 내에서 집행된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반환이 된다고 해요. 법원의 힘을 빌려서 명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셀프로 인도명령 신청과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법무사 비용 최소한 50만 원 이상은 아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